시작하면 돼요? 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와 정종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그 일부에서 그 톱블럭에서 왜 청와대를 연결했을 때 이서준 기자가 청문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야당 쪽에서 보이콧 할 가능성 이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할지 안 할지를 완전히 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뉴스 시간에 이제 들려오는 바로는 이미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정문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워딩은요, 결정을 연기했다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요. 연기 다음 주 월화인데 언제까지 연기를 하나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보면 오후에도 계속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만나서 청문회에 나올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연기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청문회를 재개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사실상 형성이 돼 하는 있습니다.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아직까지가 그리고 붙어있- 예. 내일까지 이제 청문회 열려면 내일까지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그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사위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때문이라도 사실 뭐 내일이면 이제 인사청문회 열지 않을지가 예. 확실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보이콧한다고 해도 여당이 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 그냥 무산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인사청문안은 왔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만약 채택이 되지 않으면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느 당이 혼자 채택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길 수가 없어서 예. 계획서를 채택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다른 야당들,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그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청문회 열기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죠. 예. 예.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후보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권고한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후보자 측에서는 그건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면, 네. 그죠? 네.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15일 안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예.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또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얘기로는? 예, 현재까지 기자들에게 전해지는 저희 취재한 바로는 그런데요. 예. 일단 청문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이건 지금 뭐로 딱 짚어서 예상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도성 기자는 네. 저희 이제 뉴스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네. 조국 후보자 옆에 서 있는 네네, 맞습니다. 장면들이 많던데 네네. 계속 뭐 이렇게 출근길마다 만났습니까? 네, 그 지난 9일에 이제 지명되고서 처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때부터 현장에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 왜 출근길에 붙으면서 질문도 하고 예. 현장에서 이제 다른 아무래도 이제 많은 취재진이 몰리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역할을 분담한다기보다는 함께 취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대표자로서 좀 질문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도 오늘 뭐 나오겠습니다만. 예. 안나게 앵커는 혹시 저는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이미 너무 많은 조국 후보자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임명이 돼도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근데 그
그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조국 후보자가 출근할 때마다 과연 이렇게까지 의혹이 나오고 네.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네. 질문을 했을 때는 예. 조국 후보자는 이제 자기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겠다. 검찰 개혁이 자기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 그 자세를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또 여기서 추가로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 말고 추가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조 후보자 자체로서는 임명만 된다면 예. 자기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꾸준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물러나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네, 오늘 소셜 라이브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팀 정동문 선배랑 법조팀에서 이도성 선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 말씀하실 좀 이슈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소셜 라이브 팬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제가 직접 보고 취합해서 기자님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정치팀에서 자유한국당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사청문회 오늘 사실 또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소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네, 저는 법조팀에서 이제 검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나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일날 처음 지명된 이후부터 이제 오늘까지 쭉 조국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측을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출근길을 항상 아침마다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그나마 참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현장에서 제일 가장 많이 조국 아, 후보자를 만난 예. 이도성 기자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그 네티즌들 이제 유튜브에서 쭉 보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조국 후보자 만났을 때 네네.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 후보자 뭐 출근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심경의 네네네네.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네.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좀 가장 눈에 띄고 독특했던 거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본인 자택에서 이제 적선동에 있는 사무실까지 출근할 때 이 본인의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접. 왜 저럴까 보통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고위 있죠. 공무원이나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게 아직은 정식 장관도 아니고 이제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기관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출근을 한 이후에 이제 그런 편의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라서 출근과 그리고 퇴근을 이제 후보자가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지지난주죠. 이제 처음 출근을 하면서 이제 텀블러를 처음에 들고 오기 시작하셨고, 그때 화제가 많이 됐죠. 머그도 텀블러가. 이렇게 네.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있을 때는 서류철도 들고 오고 이런 방식이 저는 좀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라서 그런 게 현장에서는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같이 이 조 후보자가 출근을 이제 보통 평일에는 쭉 출근을 했는데 오전 9시 반에서 한 10시쯤 사이에 항상 도착을 했습니다. 미리 뭐 법무부 측에서 미리 얘기도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9시 반에서 10시에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자들도 이제 일찍 가서 어떤 질문할지 좀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딱 마침 처음으로 지각하셨죠. 네네네. 지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왔는데 기자들을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법무부 측 관계자가 내려와서 일단 오전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야 되니까 과연 어떤 이유일까 이제 했더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는 이제 소식을 저희도 접하게 그럼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현장에서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네, 처음에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고, 이게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그동안 조 후보자도 이제 나름 압수수색 소식을 이제 친인척에게 들었다고 조 후보자 측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 이런 거 준비하느라 오전에는 출근하지 않고 오후에서 이제 자신의 소감을 쭉 드러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어제 처음 이제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이제 검은색 승용차를 뒷자리에 타고 왔거든요. 그때서는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생각했냐 그랬을 때는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검찰이 이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 제가 아까 9시 반에서 10시쯤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11시쯤에 왔거든요.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혹시 네. 뭐 다른 분들과 어떤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차원에서 좀 물어봤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던 게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딱 썼습니다. 어제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뭐 하루 사이에 뭐 어떤 의논을 했는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취재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어느 정도의 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딱 유튜브 보니까요. 이도성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EODHR님이 정말 이거 다 외워서 하시냐고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 전에 검찰 수사를 하는 게 네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간 검찰 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네네.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 고발이 된 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어제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이게 공적인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 그리고 뭐 다른 확대 해석 이런 거에는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할 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게 처음에는 형사부라고 하면 보통 검찰에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휘편제상 그런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이제 검찰 측에서 기자단 취재진들한테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담당 부서를 특수 2부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특수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인지 사건을 하는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국정농단이나 이 사법농단을 했던 큰 사건들 주로 큰 했던 사건을 주로 이제 인지하는 사건을 주로 했던 부서인데 이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사력이 좀 집중시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는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검찰도 이거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댓글들이 이제 JTBC에서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 이제 조국 후보자 이슈에 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아이디를 딱 특정해서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한국당 관련된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늘 보이콧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지금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까 앉자마자 손 선배 첫 질문도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보이콧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보이콧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네. 한국당 연찬회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찬회를 하다가 갑자기 10시에 그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했는데 그 의원총회의 성격이 그 의원총회 이전에 있었던 그 TF회의,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한 TF회의 이후 바로 그 긴급 의원총회에 잡혔고 예.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 TF회의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전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긴급위원총회를 시작하자마자 원내 지도부에서는 보이콧을 하자
뭐 이렇게 박수를 추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이건 검증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1시간여 진행이 됐던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연기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후 상황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는 또 국회로 돌아온 그 자유한국당 김도 네. 법사위 간사가 네. 또 계속 그 여당이랑 또 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내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계속 말씀하는 제가 차마 읽어드릴 수 없는 약간 그런 내용의 글들이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딸 문제, 사모펀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향방 이런 걸 질문하시는 네티즌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동원 선배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이게 검찰 수사가 이 압수수색이란 게 이제 검찰이 하는 이제 강제 수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밖에서 이제 보통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정보 내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강제 압수수색은 다 티가 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서 이제 자료물들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검찰 수사가 돌아갈 때 이제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의 첫 단계로 저희 압수수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나서면은 이제 소환자, 이제 참고인이나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례로 불러서 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는 당장 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이제 31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 범위에 한참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압수한 그 자료만도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청문회가 열리거나 임명 전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기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많고 살펴볼 것도 많고 이 사건도 여러 가지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하나하나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오긴 힘든 상황인데다가 이제 당분간은 이제 검찰 관계자도 당분간은 이제 압수물을 분석해서 이제 수사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당장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동훈 선배 말씀하실 때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왜 싸우는지 뉴스를 보니까 뭐 증인 채택 여부 그리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야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싸우는 이유, 원인 이런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자는. 그러니까 보통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가족을 꼭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가족은 청문회에 섰던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의혹에 여러 가족들이 연루가 돼 있는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 딸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의 장녀의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딸은 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장녀의 경우에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마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어머니 혹은 부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인 채택 양 가지고도 약간 논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좀 들어주세요. 하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어제 이게 어제 이제 두 개가 다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 지금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는 87번까지 연건이 붙어 있는데 93명이었습니다. 좀 더 있었어요.
93명을 처음에 오전에 만났을 때 어제 오전에 여야 간사와 회동을 할 때는 93명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제 오후에 만났을 때는 25명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93명은 불러도 이틀 안에 다 이 얘기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명까지 줄였고 지금 여기서 더 줄여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네. 누굴 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딸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는 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제가 취재를 해보면 여기서도 일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장녀의 어떤 부정 입학 의혹, 뭐 이런 특혜 의혹 이런 걸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증인들의 경우에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뭐 조정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선배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김영수 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가족이 청문회 증인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기자들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거 가지고 네. 여야가 이 논쟁이 붙었는데 근데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한국당이 어쨌든 그 전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예전에 한번 온 적은 있었죠 네, 가족이요? 그 2010년 8월에 네. 2010년 8월에 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청문회 당시에 형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수도 가족 분명히 가족이긴 하죠. 예. 근데 뭐 부인이나 딸이나 이렇게 집게 자녀들이랑 약간 또 다른 차원의 가족, 네. 다른 차원이랄까요? 뭐 그렇죠. 하여튼 좀 다른 범죄 좀 있잖아요. 범위가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출석하는 전례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까지 그 가족의 출석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아주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가나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청문회 때 증인을 90명 넘게 처음에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증인 관련 여부는 내일 다시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네. 그 도론 선배 취재한 내용에 관해서 약간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신 분인가 봐요. 특수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예. 특수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이걸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특수부는 보통 이제 임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어떤 첩보를 받아서 이런 사건, 보통 이제 특수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부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기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몇 년 동안 이제 좀 권력형 비리, 뭐 권력형 이런, 비리나 그런- 국정농단, 사법농단처럼 이게 저희 보통 이제 국민들이 알만한 큰 예. 사건들을 주로 하는 이런 부서라고 네.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조국 후보자 취재하면서 도론 선배 같은 경우는 계속 옆에 계셨는데 예,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취재 아, 예. 모습을 보여서 인상이 맞습니다.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늘 10,000명이 넘는 분께서 지금 계속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 아, 10,000명인가요? 예. 굉장히 지금 이 많은 시간에 편인가요? 엄청 많이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셜 라이브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주신 질문 중에서 우리 기자님들이 두 분을 꼽아서 저희 JTBC 소셜 라이브 큐브와 VOD 이용권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신 질문 중에서 조금 괜찮았다, 나는 이분 질문이 좋았다를 정리가 꼽아주시면 돼 있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이디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고르면 되는 건가요? 선배가 하나 고르시고 종문 선배 또 한 분 고르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좀 사심을 담아도 되는 건가요? 아 괜찮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사심을 달면은 제가 사실 이게 소셜 라이브가 두 번째인데 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예. 좀 응원의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네요. 예. 아이디를 읽어주시죠. 영어죠? 예. EORHR님이 이제 올려주신- 이두성 기자님 질문은 다 외워서 하시나요? 엄청 잘하시고 긴장도 안 하시고라고 예. 하신 이분, 네, 예. 저는 이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배도 한 분을 예, 저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세 네. 분이나 네. 많이 있었어요. 너를 기억해 님께서 아, 네. 그렇게 있는 자, 거군요. 네.
그 퀸 오, 없죠? 그럼 맞네요. 네, 너를 기억해. 기억해. 예. 네. 정종문 기자님 자한당 보이콧 논의 관련한 정보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하트표까지 붙여주셔서 저는 너를 사심이 기억해. 조금 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질문 해주신 분들 지금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름, 성함, 그리고 이름, 성함 같은 말인데? 이름, 네.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금요일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 이제 구속에 이번에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내일 대법원, 네, 네, 내일 대법원 판결.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관련해서 최윤경 선배 등 이제 아, 법조 기자분들이 저희 나와서 팀, 저희 팀에서 또 하게 되는군요. 어쩌다 정의라는 월간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댓글 진짜 많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예, 소셜라이브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